안녕하세요. 음, 이번 에서는 그 비밀키 암호에서 어떻게 이제 안전성을 증명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 수도 랜덤 펑션의 개념, 그리고 안전성 증명 기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간단한 안전성 증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타임 패드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 텐데요. 앨리스와 밥이 이제 서로 간에 안전하게 통신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는 어떤 통신 어떤 프라이버시가 이제 보장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어떤 인크립션 스킴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그 인크립션 방식이 원타임 패드라는 것인데, 원타임 패드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인크립션 방식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앨리스와 밥이 사전에 truly 랜덤한 LB 스트링 K를 나눠 갖는 겁니다. 이 LB 스트링 K를 키 스트림이라고도 부르는데, 앨리스와 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앨리스가 또는 밥이 어떤 엘비트 메시지 M을 밥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앨리스는 아주 간단하게 그 메시지의 K를 비트와이즈 XOR에서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문을 만들고 그것을 밥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밥은 이 사이퍼 텍스트에 K를 XOR 하면은 원래의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원타임 패드는 아주 단순한 암호화 방식인데 이 키 스트림이 재사용되지 않는 한은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벽한 안전성이 제공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메시지의 길이 L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L비트 메시지 M과 또 임의의 사이퍼 텍스트, L비트 사이퍼 텍스트 C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데, 메시지가 M인 상황에 이 조건부로 대응하는 사이퍼 텍스트가 C일 확률이 2의 L승분의 1로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확률은 결국은 키가 M, X와 C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확률은 결국은 어떤 키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 키는 모든 L비트 스트링 집합에서 유니폼리 랜덤하게 뽑히기 때문에 이 확률은 2의 L승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와 관계없이 그냥 공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이퍼 텍스트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될 확률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의 모든 메시지 M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M이고 그 상황에서 사이퍼 텍스트가 이 C가 되는 확률. 요 두 개를 곱하면은 이제 사실상 C는 스몰 c고 메시지는 M인 확률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모든 가능한 LB 스트링 M에 대해 다 더하면은 결국은 이 확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확률이 모든 M에 대해서 2의 L승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앞으로 빠지면은 결국은 요 합만 나오게 되는데 모든 모든 가능한 메시지 M에 대해서 그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 합은 그냥 2의 L승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가능한 L비트 스트링 값이 그냥 유니폼리 랜덤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암호문으로서.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한 암호문을 봤을 때, 어, 평문이 어떤 M이 될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 분모를 좌변으로 곱하면은 결국 좌변, 우변 모두 암호문이 C이고 평문이 M일 확률이 되는 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확률도 2의 L승분의 1, 이 확률도 2의 L승분의 1인 걸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서로 소구가 되면 결국은 이 조건부 확률은 그냥 메시지가 암이 될 확률이다. 이것을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 키를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평문이 그리고 어떤 키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이 암호문에 대한 조건부로 평문이 M이 될 확률은
그냥 그 아무문에 관계없이 원래 메시지 스페이스에서 그 평문의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그 공격자가 얻은 암호문이 메시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안전성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키스트림이 주고받는 그 메시지만큼 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비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L비트 키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키를 서로 나눠 갖는 것도 힘들고 서로 보관하는 것도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ruly 랜덤 펑션을 이용해서 원타임 패드를 즉 원타임 패드에 사용하는 키스트림을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생성하는 건데 n비트에서 n비트로 가는 모든 함수들의 집합을 f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이 모든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에서 한 개의 함수를 랜덤하게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그렇게 뽑은 경우에 이제 그걸 truly 랜덤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원타임 패드를 어떤 식으로 생성하느냐 하면은 그 뽑은 함수 f에 대해서 0을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 2를 대입한 값. 각각이 다 n비트가 되겠죠. 이것들을 쭉 연접해서 이것을 이제 원타임 패드 또는 키스트림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f의 입력 값으로서 2의 n승 빼기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2의 n승의 n비트의 키스트림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n비트에서 n비트로 가는 함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딱 n 곱하기 2의 n승 비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이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어, F0을 첫 번째 행에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n 비트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0를 두 번째 이 테이블의 두 번째 행에 쓴다고 하면 여기서 또 n 비트가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2의 n승계의 행이 필요한데 각 행이 n비트이기 때문에 n 곱하기 2한 비트를 사용해서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그것을 양쪽 앨리스와 밥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또 양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테이블 저장해서 이 정도 크기의 키스트림을 생성한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원타임 패드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true 랜덤 펑션을 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냐? 실제로는 truly 랜덤 펑션이 아니라 pseudo 랜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pseudo 랜덤 펑션은 truly 랜덤 펑션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반면에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테이블을 사용해서 표현되지 않고 아주 간결한 표현이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seudo 랜덤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일단은 pseudo 랜덤 펑션은 kid 펑션 패밀리입니다. 키드 펑션 패밀리, X에서 Y로 가는 키드 펑션 패밀리에는 일단 키 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키 스페이스가 하나가 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언제? 이 키 스페이스의 키 스페이스의 원소를 키라고 부르는데 키 하나가 고정됐을 때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펑션 패밀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각의 키들마다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키 스페이스 사이즈의 어떤, 그 정도 사이즈의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키드 펑션 패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x와 y가 같고,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각각의 키에 대해서 이 fk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 퍼뮤테이션이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펑션 패밀리를 특별히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는 키드 펑션 패밀리의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kid function family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수도 랜덤네스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설계를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함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알고리즘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kid function family 또는 kid permutation family를 설계를 할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설계를 하면은 이제 그것이 굉장히 랜덤한 함수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또 상당히 쉽게 랜덤한 함수와 구별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그 주어진 수도 랜덤 펑션 어떤 식으로 그 펑션 패밀리의 수도 랜덤네스를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사고 실험이겠죠. 그래서 어떤 블랙박스가 있고 그 블랙박스 안에 truly random function 이제 x와 y라고 하는 정의역과 공역은 고정이 되어 있고 x에서 y로 가는 truly random function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주어져 있는 키드 펑션 패밀리에서 키가 유니폼리 랜덤하게 선택된 다음에 그게 박힌 키드 펑션이 그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2분의 1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키드 펑션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키는 공격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블랙박스에 truly random 펑션이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아이디어 월드라고 부르고 어떤 실제 키드 펑션 패밀리가 들어가는 경우를 리얼 월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떤 공격자를 상정을 할 건데, 어, 특별히 이제 디스팅기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도 랜덤네스를 공격하는 공격자는 디스팅기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공격자의 공격 목표는 이 블랙박스 안에 truly 랜덤 펑션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시크릿 키가 박힌 키드 펑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구별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블랙박스가 주어져 있으면. 공격자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X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FX 또는 FKX가 디스팅기셔한테 주어집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공격자가 이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격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NCPA 모델. 이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블랙박스에 질의를 하는데 여러 차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그런 공격 모델을 NCPA 모델이라고 합니다. Non-Adaptive Chosen Plain Text Attack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질의할지는 공격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블랙박스에서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뭔가 어댑티브하게 적응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넌 어댑티브라고 부르고 반면에 CPA 모델에서는 공격자가 어댑티브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질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블랙박스에서 부터 오는 응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질의를 할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격 모델이 CPA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다음에 공격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맞춰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개수를 해도 2분의 1의 확률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때 공격자가 굉장히 잘 공격을 한 것이고, 그때 그 안에 있는, 키드 펑션 패밀리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개수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2분의 1보다 아주 커야 되고 또는 아주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면 됩니다. 실패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디스팅기셔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디스팅기셔 사용해서 그 디스팅기셔가 리얼 월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이디어 월드로 받아들이고 아이디어 월드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가 리얼 월드로 받아들이면은 그 디스팅기셔를 굉장히 공격 성공 확률이 높은 디스팅기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튼지 간에 2분의 1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확률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맞추는 공격자는 성공적인 공격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공격자를 가지고 와도 그 성공 확률이 2분의 1에서부터 멀어지게, 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수드랜더 펑션과 이제 어떤 트루랜더 펑션을 이제 집어넣었을 때 그 수드랜더 펑션의 안전성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팅기셔라는 것, 이 공격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블랙박스 안에다가 어떤 오라클 쿼리, 즉 이 블랙박스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뭘 받는 이런 것들을 오라클 쿼리라고 부르는데, 오라클 억세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여러 차례의 어떤 정해진 횟수의 오라클 억세스를 하는 프로바빌리스틱 알고리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디스팅기셔가 알고리즘으로서 어떻게 어떤 공격을 수행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랜덤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의 distinguishing advantage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 리얼은 리얼 월드에서 distinguisher가 1을 내놓을 확률입니다. 이 말은 distinguisher가 키가 박힌 함수와 뭔가 인터랙션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이제 어떤 랜덤리스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명시를 해주는 부분인데, 키가 키 스페이스에서 유니폼리 랜덤하게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선택된 키가 박힌 실제 리얼 컨스트럭션과 디스팅기셔가 소통을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이를 내놓을 확률을 우리가 p 리얼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p 아이디얼은 추리 랜덤 펑션이 들어간 상황에서 디스팅기셔가 예하고 오라클 쿼리를 주고받은 이후에 이를 내놓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fxy는 모든 x에서 y로 가는 모든 함수들의 집합이니까 거기서 유니폼리 랜덤하게 하나 뽑힌 이 f가 바로 truly 랜덤 펑션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1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아이디어 월드다, 리얼 월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두 가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결국 공격자가 1 또는 0을 출력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2를 아이디어 월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0을 이제 리얼 월드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격자의 성공 확률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 블랙박스에 truly 랜덤 펑션이 들어가는 경우, 즉 공격자한테 아이디어 월드가 주어지는 경우가 그 주어지는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그때 그 조건, 아이디어 월드가 주어진 그 조건에서 1을 내놓을 확률을 곱하면 이게 바로 공격자한테 아이디어 월드가 주어지고 거기서 공격자가 성공적으로 개수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한테 리얼 월드가 주어질 확률이 2분의 1이고, 리얼 월드인 경우에는 공격자가 0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P 리얼을 빼면은 그 부분이 바로 공격자가 아, 리얼 월드에서 0을 출력할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하고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바로 공격자의 아, 공격 성공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스를 했을 때 맞추는 확률. 2분의 1에 이만큼이 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이가, 다시 해서 이 절대값이 크면은 공격자가 성공적으로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공격자가 와도 이 절대값이 굉장히 작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일 수 있다면은 그건 바로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그 안에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리얼 컨스트럭션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도 랜덤 펑션에 대해서는 이 확률이 2분의 1에 가깝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이 0에 가깝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택 모델은 CPA 또는 NCPA가 될 수 있고, CPA 또는 NCPA를 여기에 올려놓으면은 이 디스팅기시의 어택 모델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격 대상에 여기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어떤 수도랜덤 펑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정 디스팅기슈가 들어가면 이 F에 대한 디스팅기슈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공 확률과 2분의 1의 차이에 그냥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2를 곱해서 다시 이 절대값 이 부분을 이제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로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 각각의 확률이 0에서 1을 오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두 확률의 차이는 많아야 이제 1이 되겠고 절대값이니까 0보다는 같거나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가 0에 가깝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완전한 수도 랜덤 펑션의 경우에는 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가 어떤 디스팅기셔가 오더라도 이게 0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팅기셔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알고리즘, 오라클 쿼리를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블랙박스에 여러 번 질의를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안에서 많은 정보를 그리고 그 블랙박스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디스팅기시의 시간이 많이 허용될수록 또 공격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뭔가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 증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디스팅기셔를 갖다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T하고 Q라고 하는 패러미터를 고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T는 공격 수행 시간이고 그 다음에 Q는 질의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러닝 타임, 실행 시간이 최대 T이고 그 다음에 질의 횟수가 최대 Q인 모든 디스팅기셔들에 대해서 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맥시멈을 취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안전성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맥시멈 값을 어떤 Q에 관한 어떤 함수로 제한을 하는 게 안전성 증명입니다. 안전성 증명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Q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변은 어떻게 보면 Q에 대한 함수로 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T가 없느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안전성 증명을 할 때 보통 그 공격자의 수행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공격자의 수행 시간에 제한을 둠으로, 두면서 이 값을 더 작게 제한 어퍼 바운드를 가져가면 좋은 더 실용적인 안전성 증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 어디까지나 현재 안전성 증명 기법의 한계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수행 시간에 제한이 없는 공격자에 대해서만 안전성 증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전성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를 어퍼바운드를 하는 건데 이때 P 아이디얼보다 P 리얼이 항상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우에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가 그냥 PID 빼기 P리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PID보다 P리얼이 더 작기 때문에 이 차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서 절대값을 빼도 됩니다. 왜 이렇게 가정해도 좋으냐면은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됩니다. 어차피 모든 디스팅기셔들에 대해서 T하고 Q가 고정이 돼버리면은 수행 시간 atmost T, 그 다음에 질의 횟수 atmost Q인 모든 디스팅기셔들에 대해서 그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최대값을 우리가 제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어떤 애들은에 대해서는 PID보다 P리얼이 더 같거나 큰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디스팅기셔에 대해서는 PID보다 P리얼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디스팅기셔이면서 절대값이 뭐 예를 들어 델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디스팅기셔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그 디스팅기셔가 0을 내놓으면은 그 0을 1로 바꾸고
그 디스팅기셔가 1을 내놓으면 그 2를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디스팅기셔를 만들 수 있느냐면은 똑같은 디스팅기시 어드밴티지를 갖는데 P 아이디얼이 P 리어보다 같거나 큰 그런 디스팅기셔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 영역에 있는 디스팅기셔의 어떤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면은 그것과 같은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를 가지면서 PID가 P 리어보다 큰 디스팅기셔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만 그 맥시멈 값을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P 아이디얼이 P 리얼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가정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디스팅기셔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제한해도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의 수도 랜덤네스를 생각해 볼 텐데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를 생각을 할 것이고 이때는 키가 고정됐을 때 X에서 X로 가는 퍼뮤테이션이 주어지겠죠. AES 같은 블록 사이퍼가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ES 같은 경우는 AES 128비트다 그러면은 128비트 키를 받고 키 하나 박혔을 때 128비트에서 128비트로 가는 퍼뮤테이션 하나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키가 박힌 퍼뮤테이션이 주어지겠죠. AES 같은 경우가 일종의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 또는 앞에서 얘기한 펑션 패밀리 모두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퍼블릭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키가 우리한테 키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평문이 주어지면 그 대응하는 암호문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퍼뮤테이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키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암호문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평문도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 랜덤네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것이냐? 똑같이 블랙박스 안에 2분의 1의 확률로 키가 박힌 퍼뮤테이션, 키 퍼뮤테이션 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truly 랜덤 퍼뮤테이션에 들어갑니다. truly 랜덤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모든 X에서 X로 가는 퍼뮤테이션들 중에서 하나를 유니폼리 랜덤하게 뽑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두 가지 종류의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마찬가지 넌 어댑티브하게 인크립션 쿼리와 디크립션 쿼리를 할 수 있는 경우 공격 모델이 있고 지금 퍼뮤테이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정반영 질의뿐만 아니라 역배양 질의가 가능합니다.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키를 고정하고 암호문 하나를 박아 그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대응하는 이제 평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의를 키드 펑션 패밀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그 공역에 있는 값에 대해서 그 역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넌 이렇게 인크립션, 디크립션 쿼리를 하는 경우를 Non-Adaptive Chosen Ciphertext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하게 질의하는 경우에는 Chosen Ciphertext Attack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공격자의 공격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 키드 펑션 패밀리와 똑같겠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 확률이 2분의 1보다 굉장히 커야 공격 성공 확률이 이제 공격이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물론 2분의 1보다 아주 작은 경우에도 공격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도 키드 펑션 패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키드 펑션 패밀리를 바라보고 CPA 또는 NCPA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공격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팅싱 어드밴티지는 역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때 키 류얼과 키 아이디얼은 피 류얼은 아이디얼 월드에서 1이 나올 확률, 피 아이디얼은 아이디어, 이 경우는 리얼 월드에서 1이 나올 확률이죠. 그다음에 P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어 월드에서 디스팅기셔가 1을 내놓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X는 모든 X에서 가는 모든 퍼뮤테이션들의 집합이니까 이 말은 P가 truly random permut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공격 모듈에 주어지면은 수행 시간 t이고 지리 횟수가 q인 모든 디스팅기셔들에 대해서 그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맥시멈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이 값을 이 값이 얼마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증명이 안전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ES 같은 블록 암호는 수도 랜덤 이제 키드 퍼미테이션 패밀리라고 했는데 이제 수도 랜덤 퍼미테이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스탠다드 어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AES라고 하는 블록 암호가 제한된 이래 한 20년 넘게 수많은 공격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수도 랜덤 퍼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원타임 패드 얘기를 했을 때는 수도 랜덤 펑션이 필요했었죠. 수도 랜덤 펑션이 있어야 거기다 키를 받고 그 다음에 그 0, 1, 2 이렇게 대입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값들을 쭉 이어서 그걸 갖고 원타임 패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PRP를 PRF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PRP는 truly 랜덤 퍼뮤테이션과 굉장히 비슷하게 어, 보이겠죠. 그러면은 truly 랜덤 퍼뮤테이션은 얼마나 수도 랜덤하게 한 수도 랜덤 펑션처럼 언제 얼마나 truly 랜덤한 펑션처럼 보일 것인가?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이 PRP, PRF 스위칭 lemma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uly 랜덤 퍼뮤테이션을 우리가 수도 랜덤 펑션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의 CPA 어떤 공격자의 CPA 공격자에 대한 공격자의 어떤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이 정도 값으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PRP, PRF 스위칭 lemma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공격자의 수행 시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고 이 우변은 어디까지나 지리 횟수 Q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이 확률이 1보다 많이 작을 때 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작으려면은 Q가 2의 2분의 n승보다 많이 작아야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지리 횟수가 2의 2분의 n승보다 많이 작은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는 그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의 출력이 트루 랜덤 펑션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리 횟수라는 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이만큼 지리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 P에다가 Q회만큼 Q회에 입력을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나온 출력을 써도 그거를 이제 원타임 패드로 써도 안전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가 얘기해 주는 것은 n비트 블록 사이퍼 안전한 블록 사이퍼가 있으면은 2의 2분의 n승 블록 정도를 출력으로 뽑아서 그걸 키스트림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써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2분의 n승 블럭이니까 예를 들어 AS를 쓴다고 하면은 2의 64 블럭인데 한 블럭이 128비트니까 이 정도의 키, 이 정도 분량의 키스트림을 뽑아내서 그걸 원타임 패드로 이제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PRP, PRF 스위칭 lemma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RP, PRF 스위칭 lemma를 이제 증명을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 PRP, PRF 스위칭 lemma를 증명하기 위해서 안전성 증명의 어떤 틀을 한번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